네, 오늘 증시 케빈 워시 발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발음 잘 해야 돼요. 케빈 워시 발 대폭락.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원래 오늘 별일 없을 줄 알고 잤거든요, 그냥. 잤는데 오전 6시쯤에 살짝 눈을 떠봤더니 갑자기 나스닥이 하락을 한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나스닥은 1.34%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는 0.98%, S&P 500 1.21%, 러셀 0.72%. 역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더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점도표 금리 인상 때문이긴 해요.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었는데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을 할 것임을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절묘한데 FOMC에서는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연말에 금리 상태를 점으로 찍습니다. 케빈 허씨는 이번에 점도표 찍는 것을 참여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점 찍은 걸 참여를 했는데 그 중간 값을 보니까 올해 금리 인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구나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는 부정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랄까 전체적인 표현도 안 좋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시장에게는 실망을 안기다 보니까 "글을 다시 불러라. 우리 파월을 다시 불러라." 뭐 이런 글들도 레딧에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느냐. 결국에는 금리 자체는 동결을 했어요.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연준의 위원들이 다음 조치로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일 정도로 어쨌든 이 점도표 금리 인상에 시장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하면서 좀 케빈 워시가 "야, 우리 점도표론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를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범위에서 동결을 했고요. 19명의 위원 중에 9명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3월에는 그런 전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2명에서 단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적어도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상이 대세다. 그러니까 연내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연준 위원회가 단순히 관망하는 동결에서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런 전환을 공식화한 사람이 케빈 워시, 이번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었다라는 점은 아이러니긴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이라서 트럼프의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물이 케빈 워시였는데 정작 케빈 워시한테 마이크를 줘봤더니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만 잔뜩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빈 워시가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지만 우리는 물가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 우리가 중요하다. 원래 기대했던 발언은 굳이 말하자면 아니 물가 지금 트림드 민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물가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왜 금리 인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말들을 시장에선 기대를 했을 텐데 케빈 허씨가 정작 마이크를 잡았더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케빈 허씨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별로 길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치에 대한 어떤 암시도 피했고 케빈 허씨는 기자회견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준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핵심 기능을 재검토하기 위한 5개의 태스크포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대차대조표 어떻게 할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어떻게 바꿀지 등등을 바꾸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발표를 했고 연말까지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개혁을 광범위하게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시장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이유는 점도표 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고요. 연준의 위원들이 높으신 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이고 케빈 허씨가 어쨌든 후보자일 때나 뭐 그 사이에 어떤 발언에서는 인플레이션 야 문제 없고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값을 깎고
물가를 봤을 때는 물가가 괜찮은데 그런 느낌의 발언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말 하나도 없고 인플레이션 괜찮다 이런 발언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케빈 허씨가 좀 완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의 어떤 이야기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덜 할 것임을 암시했다는 것도 어쨌든 시장은 불확실한 거 싫어하니까 시장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뭐 점도표라든가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암시를 원래는 연준 의장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안 좋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케빈 허쉬와 시장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 거긴 한데 이제 첫인상이니까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잘 나가던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야 이거 머리 아파진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으로 팀 쿡이 월스트리트저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메모리 가격 너무 올라가지고 애플의 물건들 가격 인상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메모리 가격의 고공행진이 정말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